안녕하세요. 한본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상담이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이미 지난주에 계약 체결을 하셔서 증권을 가져다 드리러 가고 있고, 또 한 건은 계약자, 피보험자 분들을 만나 뵙고 오늘 계약 체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영상 촬영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17년차 설계사의 소개를 많이 받는 비법입니다. 사실 딱히 어떤 비법이 있을까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 영업만으로 연봉 몇억 원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저랑 패턴이 정말 똑같더라고요. 생각하는 부분도 똑같고 해서 이런 패턴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많이 받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소개를 많이 받는 보험 설계사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소개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보통 소개를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거든요. 내가 이 상담을 하면서 언제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계약이 끝나자마자 얘기를 할까? 아니면 계약하는 중간에 나를 좀 소개를 해달라는 멘트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 소개를 부탁하는 순간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전에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바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약자분들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설명 진짜 쉽게 하네. 이제야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 알겠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미 소개 가능성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개라는 건 결국 고객의 기억 속에서 나라는 설계사가 떠올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설계사를 만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 요새 보험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예전에 상담 받았던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래? 내 이름이 딱 떠올라야 이게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보험 영업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는 가망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망 고객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상담을 할 거고 어떤 클로징을 할 거고 클로징이 잘 되면 계약 체결을 하겠죠. 그리고 계약 관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만약에 소개가 안 나오면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을 고민하게 될까요?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설계사님들은 마지막 단계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소개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해서 소개를 안 해주시나? 그래서 내가 소개를 많이 받는 화법들을 배우러 다니시잖아요. 물론 이런 화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고객이 나를 소개하고 싶은 상태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식당에 갔는데 정말 맛있게 먹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개를 하잖아요. 거기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회식 거기에 가서 한번 해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미용실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디서 머리 했는데 진짜 괜찮아. 누가 소개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제가 스스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보고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보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고객이 나랑 상담을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의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를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보험 가입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사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꼭 지금 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좀 미루다 보니까 보험 계약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설계사님은 정말 누구한테 소개해주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소개는 부탁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계약자나 피보험자 기억에 남을 수 있겠느냐. 제가 영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상품도 공부해야 되고 약관도 봐야 되고 회사별로 또 다 비교도 해봐야 되고 이 인수심사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품 공부를 할 때 한 가지를 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누구든지 설명을 잘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고객이 이해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알면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반성을 많이 하고 제가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설계사기 때문에 매일 쓰는 말이니까 익숙하잖아요. 면책기간, 감액기간, 갱신, 비갱신, 전환, 배서, 납입면제. 그런데 고객은 아니에요. 고객분들은 이 용어조차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품 하나를 공부해도 이거를 30대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지? 60대, 70대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지? 보험을 전혀 모르는 분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이라도 30대 직장인과 60대 고객에게 똑같이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대 직장인에게는 앞으로 납입기간이나 경제활동기간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0대 고객분들께는 이 보험이 좋은 상품인가? 지금 내 연령에 내가 지금 아프기 시작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보험인가?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어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설명하는 게 훨씬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저는 좀 달리 설명하거든요. 자영업자분들과 직장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고객과 자녀가 이미 독립한 고객이 보험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우리 맞춤 설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맞춤 설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춤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상품을 내가 비교했고 어떤 설계가 나왔어요. 그럼 이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내가 이 상품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명이 쉽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만 뽑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 용어를 최대한 일상적인 말로 바꿔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30대, 50대, 60대에게 각각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객의 직업이나 가족 상황에 맞는 예시를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끝내고 고객에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고객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이 네라고 했다면 정말 이해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집에 가서 혹시 배우자분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약을 잘하는 사람과 소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클로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설계사가 있어요. 고객이 고민하면 바로바로 반론 처리하고 이건 지금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보험료면 부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클로징을 잘하는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클로징은 설계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난 고객에게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고객님, 이 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고객이 글쎄요, 그냥 이 설계사님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계약은 일단 나왔지만 소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클로징, 계약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고객님이 얼마나 쉽게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 이 보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목표로 하면 고객의 사인을 받는 순간 상담이 끝나지만 소개까지 생각한다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고객의 사인이 아니라 고객의 납득까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개를 많이 받는 설계사의 비법 두 번째는요, 소개를 많이 받으려면 계약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계약이 끝나면 마음이 놓여지잖아요. 이분이 계약하셨다. 그리고 다음 고객을 찾으러 다닙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요. 그런데 저는 기존 고객을 한 번 더 챙깁니다. 오늘처럼
지난주에 계약 체결을 하셨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그 가족분들의 이름표를 다 붙여서 한 분 한 분 쉽게 좀 나중에도 꺼내 보실 수 있게 제가 파일로 정리해서 지금 갖고 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게 번거롭기는 하죠. 출력을 해야 되죠. 정리해야죠. 뭐 우편으로 드리던지 제가 갖고 가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보험을 가입하고 모바일로 서류가 수십 장 왔는데 대부분 안 봐요. 핸드폰에 뭐 저장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런데 내가 정리를 해서 고객님 기존에는 이런 상태였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 내용을 한 장으로 뽑아드리면 얼마나 고객이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과 이 설계사는 정말 다르다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소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고객은 자신이 왜 이 보험을 바꿨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도 사실 상담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 후 정리도 중요한 상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사고 전환이나 배서처럼 고객 입장에서는 귀찮고 어려운 업무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객은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요청을 해야 되는지도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좀 챙겨드리는 게 어떨까요?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고객이 느끼는 겁니다. 사후 관리라고 하면 흔히 뭐 생일 문자 보내고 명절에 문자 보내고 가끔씩 안부 전화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관리의 일종인데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관리는 고객님들은 보험을 가입하셨잖아요. 우리는 보험 설계사고. 그래서 이 고객이 보험 때문에 불편할 때 그 불편감을 해결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 관련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말 고객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소개가 이런 순서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을 하고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또 신뢰를 하고 그 관리까지 해드리면 소개까지 이어지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담을 잘했다고 하는 건 말을 유창하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멋있는 용어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해하면 기억에 남기 쉽습니다. 그 사람 설명 진짜 쉽게 하더라.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내가 불편감 없이 잘 챙겨주더라. 그러면 기억이 신뢰로 바뀝니다. 저는 고객님들한테 물어봐요. 저를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도대체 뭐라고 저를 소개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별게 없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연락을 빨리빨리 받고 내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준다. 사실 이 부분이 당연한 건데 많은 설계사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소개는 요청의 결과라기보다 고객이 경험하는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일 바로 실천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창한 거 말고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로 주력 상품 하나만 다시 한번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출근할 때 걸어오거든요. 그때 어떤 내가 상담할 내용들을 좀 실제로 연습을 해봅니다. 17년차 설계사라고 해서 고객님을 만나자마자 술술 나오고, 저는 술술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상담이 끝나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고객님, 오늘 상담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포인트 짚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설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최근에 내가 계약 체결했던 고객 한 5분 정도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 고객에게 계약 이후에 어떤 걸 해드렸지? 그냥 계약만 하고 연락을 딱 끊었나? 계약 서류 한번 정리해 드렸나? 어떻게 가입이 됐는지 설명 한번 들었나? 이런 놓친 업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뭐 배서나 전환할 게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어려웠던 지금 8월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9월달이 되면 찬바람이 불 거고 많은 계약자분들이 또 보험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신규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나한테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인연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잘 터치하고 그분들께 소개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신규 시장을 계속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 줄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하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소개 많이 받으시고 영업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설계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고민해서 또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